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처음은 떨려요.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제 저랑 만나서 환영하고 반갑고 그 다음에 또 기대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 부동산학개론을 같이 시작하게 된 첫날이니까 제 이름 소개할게요. 임춘근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랑 이제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입은 갖고 왔죠? 서로 말하면서 하자고요. 예, 왜 왔어요? 예, 우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하러 왔는 거니? 그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과목이 뭐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은 들었겠어요? 잘 몰라요? 뭐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과목이 1차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과목은 민법하고 한번 보면은 1차는 민법하고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하고 이 두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공법 아마 이제 쭉쭉쭉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세법도 있고요. 세법입니다. 등기법 그 다음에 지적법 그리고 중개사법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40문항 여기서 40문항 합쳐서 80문항이잖아요. 근데 60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80문항에서 60점을 맞으려면은 합쳐서 몇 개가 돼요? 48개 48개를 맞히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제 48개를 맞히면 되지만은 과목당 16개에 해당되는 과락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를 끝나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40문항, 세법, 등기법, 지적법 합쳐서 40문항, 그 다음에 중개사법 40문항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120문항이니까는요. 그러면 몇 개냐면은 72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과목은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관한 내용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하면서 들었으니까 지금 과목이 부동산학이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저랑 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라는 것을 첫 번째 한번 이제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내가 되는데 내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려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근거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학이 됐던 어떤 과목이 됐던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1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지금 부동산 학을 중심으로 한 용어, 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말인데 그게 여러분 말로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맞아야 서로 의사전달이 되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갖고 선생만 하고 있고 나하고는 따로 놀면은 이게 서로 이제 교류가 안 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처음에는 뭘 하는 거니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일단은 첫 번째는 받아들이고
이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용어 중심적으로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용어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만 해갖고 알아들음만 갖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거, 이해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했을 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고 그걸 반복을 해갖고 익숙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를 먼저 가고 두 번째는 암기인데, 근데 우리 공부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공부거든요. 저는 이해하고 암기가 중에서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꾸 알고 아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반복된 것이 곧 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냐면은 11월 달, 12월 달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이 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1월 달, 2월 달에는 이제 기본서라는 걸 통해 갖고 책이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한 권이 나오더라도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책을 통해 갖고 부동산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달 동안에 이제 체계를 잡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틀을 이제 짜는 겁니다. 이게 1월 달, 2월 달을 가지고 이제 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단어 용어를 알았으면 그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3월 달, 4월 달 동안에 그걸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단어가 나오면은 그 이제 이런 거예요. 용어를 놓고 보면은 금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금리하고 이게 이자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금리는 돈의 이용 대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앞으로 금리 그러면은요 뭐라고 이해하자고요? 돈의 이용 대가. 돈의 이용 대가를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이용하는 대가가 높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금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럴 때 이 금리가 높으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가 높으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예? 금리가 높으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과의 어떤 연결을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이걸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금리가 높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용어 뜻을 알아가지고 이 관계를 이렇게 차근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거구나,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내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무조건 글자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뭐 하냐면은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 말 동의할 수 있어요? 예. 다시요.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사는 것이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그 돈이라는 것이 내 돈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돈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은 빌리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까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을 빌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져서 사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 연결을 통해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이 연결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단어 뜻을 알면은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암기하지 않고도 용어만 딱 알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3월달 4월달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어떻게 이때도 책을 갖고 할 건데 이거는 기출문제를 주로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공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6달이면 다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보기에 왔으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아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 통해서 기출문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달 8월달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문제풀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제 문제풀이라는 것이 이제 이건 뭐냐면 응용이 있거든요. 응용인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기출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를 좀씩 바꿔갖고 말을 아까 올라간다를 내려간다로 많다를 적다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7, 8월 달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9월 달에 되면은 뭐 하는 거니? 우리가 아까 저기 부동산학개론은 몇 문제를 푼다고 그랬어요? 40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은 매 시간마다 40문제씩 풀면서 실전에 대비를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거는 전체 40문항에 이게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학원에 와서 제 목표는 뭐냐면 학원에 왔더니 나중에 10월 달에 1년이 끝나고 나서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다 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런 패턴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할 때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이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 거니 다른 데는 보지 마시고요. 책에 앞에를 보세요. 맨 앞에 차례라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이런 목차 있는 파트 있죠? 이게 이번 시간에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동산 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겠는데 처음에 부동산 학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하고 무슨 내용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부동산학이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 앞으로 부동산학 그러면 뭐라고 하자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엇이고 학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거 부동산 그러면 동산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의 반대가 동산이거든요. 그러면 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 그럼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안 움직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제가 두 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땅하고 건물이다. 예? 땅하고 건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땅과 건물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땅과 건물 중에서 여러분 생각은요 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건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 그 땅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가 비쌀 때 어떤 것이 비싼 물건이 돼요? 아파트 건물이 좋은 것이 비싸요? 아니면 위치가 좋은 것이 비싸요? 위치가 좋은 게 비싸다고요. 무슨 말이냐? 땅하고 건물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땅이죠, 땅. 예,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핵심은 땅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하고 뭐냐면 땅하고 건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땅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놓고 보면은 땅의 거래보다는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물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땅하고 건물에서 뭐가 중요하다? 땅이 중시하네요. 그래서 땅과 건물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학문이 뭘까? 이게 학문이 뭐냐?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가졌어요. 상식적인 거다. 아니면은 이론 이성적이다. 아니면은 객관적이다. 이런 성격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식이요, 상식. 상식인데 지금 제가 20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말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을 하나씩 생각 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가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말이 뭐고 주관적이라는 말이 뭐냐 생각해 보면은, 주관적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생각이 같은 거 다른 거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주관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은 뭡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생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하고 다 일치한 걸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같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 금리라는 것이 단어가 딱 나오면 금리는 돈의 이용 대가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금리가 높으면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내용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같은 걸 찾아가는 것을 학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객관적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냐면은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게 총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총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동산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총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총론은 그냥 용어 공부하는 거다.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 하는 거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총론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총론을 했어요. 그러면 밑에 보면은 파트 2 해놓고 강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놓고는 밑에 뭐라고 나온 거니? 뭐라고 나왔어요? 수요 공급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요는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수요 그러면은요 사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수요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겠다. 항상 수요 그러면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급은요, 그러면 이게 반대말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팔겠답니다. 이게 사겠답니다. 실제 샀는가 안 샀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수요 그럼 뭐라고 한다? 사겠다. 공급 그럼 뭐라고 한다?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뭐냐면은 부동산이거든요. 아까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그럼 무엇을 사고 파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그런 원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뭐냐면 저기 터미널에서 와갖고 밥을 사 먹었거든요. 그 돈을 주고 제가 아마 7,000원 준 것 같아. 7,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비빔밥을 먹었다.
이게 있거든. 사겠다는 것은 뭐가 숨었냐면 돈을 주고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숨은 거예요. 예, 돈을 주고 비빔밥을 먹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돈을 주고 여기 돈이 나오고요. 비빔밥인데 내가 물건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는 목적은 사서 먹어서 배가 고팠을 때 배를 채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욕망 추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고픈 것을 뭐 했다? 채웠다라는 거. 그러면 사는 자의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하자고요? 욕망 추구. 그래서 배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배가 든든해갖고 기분이 좋아진 것을 이걸 만족이다. 배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족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치 그런 말하면 값어치가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채워진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같게 나타날까 아니면 다르게 나타날까? 달라요. 그 말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가치는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그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가치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만족을 얻는 거고 그 만족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뭐라고 한다?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 주관적인 것을 이걸 딱 돈으로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가격은 돈이고 그러면 가격은 뭐가 될까요? 이제 객관적일까 주관적일까? 돈으로는 누구나 똑같이 이제 10,000원짜리라는 돈이 보이고 누구나 똑같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돈을 주고 돈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내고 가치를 얻음으로써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자의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는 자는 그 팔므로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비빔밥을 팔고 그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죠. 그걸 나중에 뭐라고 하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윤 추구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는 자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거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사는 자의 목적은 뭐고 욕망 추구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수요 공급이라고 하고 수요 공급을 통해서 물건을 나눠 쓰는 걸 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분. 그게 수요 공급은 뭐 하는 거냐?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나눠 쓰는데 뭐냐면은 돈을 주고 비빔밥을 사 먹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낸 만큼 벌었다라는 말을 효율적 배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효율적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효율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은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최소의 노력으로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높였다. 그러면 참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자, 일을 할 때 참 효율적으로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용을 어떻게 하고 적게 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을 때를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내는 가격과 얻는 가치가 같을 때를 효율적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와요. 앞으로 효율적이란 말을 뭐라고 한다? 뭐하고? 내는 뭐하고? 가격과 얻는 가치가 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배분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생기는 거다. 바로 그 원칙이 어떤 원리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수요 공급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수요 공급이고요. 그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시장의 원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라는 게 뭐냐? 시장이 뭐예요? 시장은요, 우리 옛날에 장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건을 팔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결국 시장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나눠 쓰는 곳이니까 이 시장이라는 말하고 수요 공급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보면 나타나면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 공급을 통해서 물건을 나눠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의 원리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의 원리가 뭐냐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배분? 효율적 배분 이렇게 하면 돼. 시장의 원리가 뭐냐? 그럼 뭐 하는 거다? 효율적 배분이다. 그래서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나눠 쓰는데 무엇을 나눠 쓰느냐? 부동산을 나눠 쓰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왜 사요? 아파트를 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려고 사고 하나는 팔려고 사요. 예? 다시요. 살려고 산다는 건 거주 목적이에요. 또 팔려고 한다는 건 투자 목적이에요.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장이라는 파트에서는 지금 대상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중심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거주 관점에서의 아파트, 이걸 서비스 시장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투자 관점의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주에 하려고 하는 거기 보세요. 2장에 시장론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런 말들을 그쪽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런 말 첫날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일단은 전부는 부자는 아니죠. 뭐 여기 진주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부는 부자는 아니죠. 부자는 아니다고요? 그러면은 그 일부가 부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그냥 10%만 부자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90%는 부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달라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달라야 부자가 되는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생각과 행동이 같게 행동하면은 부자는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의해요? 그거 생각을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될 거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 무언가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까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아파트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슨 관점이 있고 거주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관점이 있다? 투자 관점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이때쯤 오면은 옛날에는 아파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아파트는 거주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 아까 돈이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이제 적은 돈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남의 돈이 필요하는데 그 남의 돈을 쓸 때 내 돈을 모아놓고 내 돈을 저축해놓고 부족한 걸 채워서 남의 돈을 갖고 와서 샀어요. 이렇게 샀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생각을 딱 바꿔치기 한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아파트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투자 대상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돈 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생각이 있다는 다른 사람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게 전제 깔려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아파트는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아파트는 투자하는 곳이야. 라고 딱 치고 넘어간 사람이 돈 벌었어요. 그 1호를 옛날에 그 장영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를 갖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렇게 옆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이거 아파트 가고 돈 되네 해갖고 지금쯤 와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아파트는 이제 투자 대상이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점점 아파트는 투자 대상으로서가 점점 값어치가 뭐 해졌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내 돈과 남의 돈과의 관계에서 옛날에는 자기 돈을 모아놓고 저축을 먼저 해놓고 조금 빌려서 아파트를 산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꾸치기 딱 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남의 돈을 먼저 빌려서 먼저 뭐 해놓고 저질러 놓고 갚아간 사람이 또 돈을 벌었거든.
그랬던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빈대서 하는 것도 돈 되네 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게 갔던 것들이 뭐냐면 돈을 벌었던 걸 봅니다. 그런 관점을 여기서 시장이라는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시장의 원리가 뜻이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배분? 효율적 배분.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말? 가격과 뭐 같은 거? 가치가 같은 것이 효율적. 그렇게 되면은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하는 거니?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은 발달하면 할수록, 시장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돈 벌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돈 벌기 어려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돈을 벌려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 사이에 이 차이를 돈 벌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려면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물건의 가격과 물건의 가치가 다를 때, 그 다르는 부분만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발달할수록 이 다른 것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은 엄청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봐갖고, 가격이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수요공구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봐갖고 가격이 엄청 헐값이야. 근데 물건은 엄청 가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그 물건 사놓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건의 값어치가 뭐하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돈 번다. 이 생각을 갖고 돈 번 사람이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 들어봤어요? 그거 뭐라고 해요? 가치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엄청 값어치가 있는 그 주식을, 근데 뭐냐, 회사죠. 회사를 뭐냐면은 보니까 값어치가 있는 회사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봐갖고 헐값이 나와 있어. 그 주식이, 주가가. 그러면 그걸 사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그 값어치가 드러나서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서 돈 번다. 돈 버는 전략은 간단해요. 뭐든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싸다는 이야기는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 가격이 낮을 때, 여기서 차이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인 뭐가 되는 거니? 이게 틀린 거야. 틀린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비효율적이라. 아까 효율성이라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뭐가 뭐 같은 거? 가격과 가치가 같은 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건 뭐라고요?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틀린 거예요. 이 비효율적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틀린 것을, 가격과 가치가 틀린 것을, 이걸 시장의 실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장의 원리, 그럼 뭐라고 한다? 효율적 배분이요. 그래서 시장은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 반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시장의 실패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효율적 배분이 아닌 거,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시장의 실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뜻은 뭐라고 한다? 뭐가 아닌 거? 효율적 배분이 아닌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곳에서는 엄청 물건이 많고, 어떤 곳에서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니? 없어가고 쩔쩔매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가끔 지금 현재 이런 걸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대. 물건을 안 산대. 그래서 물건을 안 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안 산가 봤더니 사람들이 돈이 없대.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물건을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 갖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주도 성장, 이런 말이 있어요. 혹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말 이제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저랑 하면서 지금 상식이 늘어나야 돼요. 소득을 좀 올려서, 이제 물건이 거래가 안 되고 왜 경기가 안 좋은가? 사람들이 살 돈이 없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득을 좀 올려줘서 그 올려준 돈을 갖고 물건을 사게 만들자. 그 일환의 하나가 뭐예요? 그 저기 밑에 우리 최저임금률을 올려주라. 그 논리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받은 돈을 갖고 뭘 해서
그걸 물건을 사면은 이제 물건이 잘 팔리는 경기가 돌아간다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시장이 잘 안 돌아갈 때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 그러면 정부의 대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책 그럼 뭐라고 한다?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면 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정책이라는 거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공부가 첫 주는 총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용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주는 수요 공급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무슨 뜻이라고 하자고요? 사겠다. 그 다음에 공급은 팔겠다. 그래서 사고 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주에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다음 주에 수요 공급 갖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시장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아까 시장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대상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주 관점의 입장과 또 무슨 관점? 투자 관점 입장에서 어떻게 사고 팔 거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아까 시장의 실패 뜻이 뭐라고 한다? 뭐가 아닌 것? 효율적 배분이 아닌 거. 그거는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한다. 네 번째 주는 뭘 할 것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한 시간에 부동산학교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생각을 하면은 개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론 쉬운 과목이에요. 일단은 저랑 하면은 못 알아듣고 그러지 않죠? 다 알아듣고 있죠? 예? 결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부동산은 이런 거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줄 지나면은 우리는, 자, 돈은요, 쓰는 게 목적이에요? 버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럼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철학적인 건데, 돈은요, 쓰는 게 목적이야. 예? 그러니까 정말로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돈을 쓰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또 뭐 해야 돼? 벌어야 돼. 돈을 버는 방법은,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을 해서 벌고, 하나는 돈이 돈을 벌고. 다시, 돈 버는 방법 두 가지. 어떻게 돈 번다고요? 일을 해서 벌고, 또 하나는 뭐 한다? 돈이 돈을 벌고. 그러면 일을 해서 벌으면 일을 하니까 거기 대가가 오겠죠? 그걸 나중에 임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임금. 근데 그 임금을 갖고는 돈을 못 벌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돈을 많이 받아야 내 몫이 커질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받아야 돼. 그게 임금을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지대라는 말을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든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많이 받아야 이제 많이 돈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돈을 늘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뭡니까? 돈을 지금 써서, 돈을 넣어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는 싸게 사서 뭐 하는 거라고요? 비싸게 파는 거라고. 바로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장소를 다르게 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보따리 장사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싼 데서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장소를 달리 하는 거예요. 그걸 확대시키면 그게 무역인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 싸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파는 거? 비싸게 파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물건을 갖고 돈 버는 전략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어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시간차 공격이에요. 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 올라간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요?
아니죠. 돈이 많아지거든. 이게 뭐가 많아진다고요? 정부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고. 근데 물건은 딱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예?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가지고 돈 벌 거냐라는 문제를 투자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투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자는 뭐냐면은 돈 버는 수익을 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은 돈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내 돈만 갖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돈이 필요하게 돼요. 여기서 금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융 그러면 자금의 융통이에요. 금융 그러면 뭐라고 한다? 자금의 융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에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 내 돈이 부족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의 돈을 빌리자라는 거예요. 그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 좀 빌려줘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나눠 먹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나눠 먹자라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네 목 많이 가져가고 돈을 적게 벌면은 조금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주식 형태라는 것은 서로 나눠 먹는 장사예요. 근데 돈을 빌려줘 한다는 건 뭐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자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러면 뭐냐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나중에 그렇게 들어요.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채권자. 근데 빌리는 사람이 국가가 빌리면 국채, 회사가 빌리면 회사채, 공공기관이 빌리면 공채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받아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돈을 어떻게 빌릴 거냐? 금융이에요. 그래서 투자와 금융인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또 뭐가 되는 건 투자가 돼. 빌리는 쪽에서는 또 뭐가 돼? 금융이 돼. 그래가지고 투자금융은 같이 묶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투자금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가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는 뭐냐? 보세요. 지금 여기 아파트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지금 부동산에다 투자를 한다고요? 아파트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시세가 4억이라고 하자. 이거는 가격이 4억이에요. 시세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억을 주고 뭘 사는 거니? 아파트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는 뭐냐면 가치예요. 내가 준 것은 뭐라고요? 가격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가격은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벌어들인다는 개념이에요?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꼭 그렇게 알아주세요. 가격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나중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까? 비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사요?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나간 돈이 4억인데 아파트의 값어치가 4억보다 높아. 그러면 잘 산 거죠? 근데 4억을 줬는데 아파트 값어치가 4억보다 낮아. 그럼 잘못 산 거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아파트에 뭘 찾아내야 돼? 가치를 찾아내야 돼. 바로 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가 뭐냐? 평가가 뭐냐라고 뭘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값어치를 찾아서 그 값어치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생각을 그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돈으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가 뭐냐라고 한다면 뭘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무엇으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 갖고 이제 부동산의 값어치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고 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융 평가가 우리 부동산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서 시험 문제가 6 정도 있어요. 18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세 파트만 잘 이해를 하면은 개론이 쉽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보려고 하는 게 활동입니다. 책에 보면은 거기 보세요. 그 강론에 보면은요. 저기 2장 1정에 수요 공급 이런 말이 나왔죠? 그다음에 2장에 시장 이런 말이 나왔죠? 그다음에 3장에 뭐가 나왔어요? 정책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나왔죠? 그다음에 금융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관리, 마케팅을 저는 묶어갖고 그냥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편의상. 이게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우리 그 주체인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을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활동은 왜 활동을 하느냐? 이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기 위해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요. 예, 그럴 때 그 부동산을 새로 만드는 것을 건물 만드는 걸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 활동. 그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팔 거냐?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들었으니까 그걸 유지를 해야 돼. 관리죠. 이걸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등의 활동이 있어요. 바로 이걸 묶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활동을 어떻게 해야 같은 물건을 값어치를 높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이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 때 이 진도가 8번이 딱 나오거든요. 매 달의 첫 번째 주, 두 달의 첫 번째 주는 총론, 두 번째 주는 뭐라고요? 수요 공급, 세 번째 주는요? 시장, 네 번째 주는요? 정책, 다섯 번째는요? 투자, 여섯 번째는 금융, 일곱 번째는 평가, 마지막에는 활동,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부동산학의 전부예요. 그러면 첫 시간에 여러분 해야 될 거 8가지를 암기를 하면 돼요. 부동산학은 뭐 하는 거냐? 결론을 맺으면 부동산학은 뭐 하는 거냐?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예? 다시 부동산은 뭐라고 하자?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인데 그 학문의 의미는 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 객관적인 생각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 객관적인 찾기 위해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자. 예를 들면 아까 효율적 그럼 무슨 말이라고 하자? 효율적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내는 가격과 얻는 가치가 같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씩 말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말들을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슨 내용을 공부할 거냐 총론 그 용어를 정리를 해보자.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이라는 걸 뭔가를 알아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장 뭐 아파트에 뭘 사고 파느냐. 네 번째는 정책이 무슨 말이라고요? 정부의 대책,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작업이에요. 아까 돈 버는 것은 뭘 갖고 돈 버냐면 차이를 갖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려면 뭘 만들어라? 차이를 만들어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면 돈 벌 수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야 된다. 행동도 달라야 된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 왔는데 정말 반가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젊을수록 우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10년 후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건 젊을수록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이 무슨 말이에요? 자금의 융통. 그 다음에 평가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뭘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가치가 본질이에요. 가치를 찾아서 뭘로 표시하는 거?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 이게 그 평가. 그 다음에 활동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누가? 주체인, 사람이, 대상인,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 아까 무슨 활동이 있어요? 만드는 걸 무슨 활동? 개발. 그 다음에 파는 걸 무슨 활동? 마케팅.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걸 무슨 활동? 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꾸 아까 이야기했어요. 알아들으면 그런 거야 라고. 여기 공부하는 건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아까 뭐예요? 그 듣고 이제 이해는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해서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한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공부는 저한테 강의 듣고 가서 오늘 부동산 학개론 들었는데 우리 꼬마한테 야 엄마가 학개론 강의할 때 들어봐. 그러면요 애한테 해주면은요 애가 나중에 엄마는 잊어버리는데 애는 알아고 나중에 엄마한테 질문한다고요. 정말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요.
와서 질문을 해요. 엄마 그거 왜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애들은 한 번 들으면 기억하거든요. 아니면 아저씨한테 강의를 해주세요.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을 따라가지 말고 책에 있는 걸 끌어내 갖고 내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공부가 재밌고 쉽다. 좀 쉬었다.